예, 시청자 의원님들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대표이사 사장 정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재난 상황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소에 비해서 TV 채널의 시청자 숫자가 한 3배 정도, 온라인에서는 4배 내지 5배 정도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YTN의 역할을 더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롤 타워, 방역 컨트롤 타워의 통제, 권고, 지시, 안내가 제대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준수됨으로써 확진자의 숫자는 0에 수렴하고 완치자의 숫자가 전체 감염자의 숫자를 다 이겨낼 때 이 재난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YTN이 발생한 사건들을 쫓아서 나열하고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찾는데 YTN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국 기자들이 열심히 뛴 결과 이 재난이 극복되면서 YTN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 동반자로서 그리고 정보 전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더 잘할 수 있도록 꾸지람 질정 격려해 주시면 더욱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정성환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YTN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그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공포사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써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했던 것은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은 YTN이 의학 전문 기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애쓰고 계신 담당 기자의 노고와 전문성을 크게 인정하면서도 최강 컨텐츠와 미래 제시를 지향하는 YTN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미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학 전문 기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환경, AI, 건설, 의학 등등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자의 양성은 YTN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 특보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신 YTN 구성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패널 구성, 특히 감염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 전문의들을 섭외하느라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차별이나 어떤 혐오와 관련된 기사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염을 좀 막아내고 방역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계속 지속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패널은 아니지만 몇몇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감염인을 색출해서 이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인들이 보건당국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가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위원 임상훈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만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워낙 이제 글로벌
사회이고 국제적인 동향 같은 것들도 특히 이 현재의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자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를 물론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YTN 사이트를 통해서도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YTN 시사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 시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시도로 워낙 요즘에는 그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엔터테인먼트와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경향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어떤 그 가벼운 감각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킨 이런, 그러면서도 내용은 변호사와 또 현지 기자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즌 4에서는 지금 유튜브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옛날처럼 그 채널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이봉우입니다. 우리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인 만큼 아무래도 뉴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할 때, 또는 추후에 또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많은 뉴스 프로그램들을 각 사안별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현황을 위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그 중간중간에 일부 뉴스 프로그램들에서는 하나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든가,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시청자가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실생활적인 부분들을 또 특화해서 전해주는 뉴스가 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YTN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 유튜브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유튜브에 이 개별 영상,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 또 시민의 역할, 시민의 대처 방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거를 개별 영상별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여러 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위원 조현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뉴스는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의 문제는 단순히 위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뉴스는 단순히 현상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뉴스가 감염병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2월 중순경 방송된 시사의 온도, 코로나19의 가장 큰 적, 혐오와 가짜뉴스. 이 방송은 코로나19의 이면에 있는 방송 미디어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못지않게 큰 폐해가 바로 혐오와 가짜뉴스입니다. 감염병원이나 감염 관계자를 찾아내고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보다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전 국민이 바이러스 퇴치에 한마음이 되도록 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위원 이규일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인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도 연일 특보를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조성되는 국면이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감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2월 24일 YTN 보도에 한국, 일본의 코로나19 훈수두던 중국, 양회 연기 결정이라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감정적인 제목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 언론의 인용은 거의 예외 없이 황구시보입니다. 황구시보의 논조가 배타성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황구시보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황구시보 편집장의 발언이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실제 내용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가공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YTN 보도에 대한 단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중계 때 자막 내용 작성은 대체로 타 방송보다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수칙 지키고 가족끼리도 접촉 줄이기 권장이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이 브리핑 내용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권고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수위가 높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막입니다. YTN의 자막은 이런 면에서 대체로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타 방송사의 아이디어라도 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김웅록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가적 재난 대응 시의 모든 통계 자료의 실시간 공유, DB화가 되고 있는지 내지는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도 매체에서 각지에서 동시에 취재를 하니 이 기능은 감시하고 유도하는 것은 수월하리라 판단합니다. 한 예로 의심 환자를 일선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송 의뢰받아 검사한 의료기관조차 그 검사 기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생산 데이터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이런 자료는 반드시 DB로 연결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욱입니다.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정책과 보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감안할 때 그 현재의 그 YTN의 보도 수준, 뭐 전반적으로 그 한국 언론들의 보도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그 보도 수준의 충분성은 그 시청률이 결국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의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있는데요. 이런 그 외국인들은 우리보다도 더욱 심각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정부가 웹사이트를 통하고 해서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늦고요. 이러한 때에 그 YTN이 실시간 정보를 외국어로 전달을 해주고 그러한 그 기여를 또 해준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YTN의 국제적 위상 또 국제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전을 또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위원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천지 관련해서는 역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CBS 시절부터 신천지 커뮤니티의 특성을 다뤄온 변상욱 앵커가 YTN에 계시니 이러한 점들을 좀 뉴스에서 잘 특성을 드러내 보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가장해서 잘못 방향을 가지게 되면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대놓고 차별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지만 보도의 결과물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의학적 규명이나 진단 내용을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으로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정확히 알고 코멘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국내외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분명한 정보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가 훨씬 중요하고 의학적 규명은 그래서 질본과 보건복지부 같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언론 매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많은 정보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이를 대응하는 시민들의 삶과 모습들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취재해주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짚어주는 것 역시 중요한 정보인 듯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며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그러한 주장이 가능한지 체계적으로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뉴스가 중요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취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투명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차분하게 이 어려움을 헤어나갈 수 있도록 언론사들도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 원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파국의 시기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전문가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늘 방송 패널 선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그 실감 정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서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없을 경우 그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내놓은 정보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고 또 취약한 것인지도 우리가 몸소 겪었습니다. 패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때로는 우리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체험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의 정치적 소신에 입각한 얄팍한 정파적 의견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적당하고 정말 필요한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TN이 앞으로도 실력 있는 선정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실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혹은 위험 커뮤니케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해가는 일,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이번 위기에서 나온 겉은 소리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커뮤니케이터 육성이라든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만드는 일들은 유력한 저널리즘 기구들의 큰 프로젝트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